안녕하세요. 헬스톡톡 신경민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이맘때일수록 꼭 걸리는 것이 있죠. 바로 감기입니다. 한절기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특히 여성에게 감기처럼 오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환일지 궁금하시죠? 저희 헬스톡톡에서 쏙쏙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두 가지 질병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특히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여성 또는 비만인 여성이 특별히 더 유의해야 하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궁 내막암과 자궁 근종입니다. 전문가에게 듣는 빠르고 안전한 치료법을 지금 헬스톡톡 시즌2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똑똑하게 해결해드릴 톡톡 교실 시간입니다. 네, 여성에게 감기처럼 오는 질환에 대해 설명해 주실 우리 전문의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삼십 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증상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상하다. 평소보다 생리량이 많아진 것 같은데.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생리통도 없었는데 이상하다. 혹시 진통제 없으세요? 생리량이 평소보다 많아지고 없었던 생리통까지 생긴 A씨.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톡톡 1교시는 자궁 내막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본 톡톡 극장에서 평소와 다른 생리 증상이 있는 사례자를 봤는데요. 예. 혹시 이 경우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양의 변화가 있거나 생리기간의 변화가 있을 때 본인이 최근에 수면 상태가 안 좋다든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지 살이 쪘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산부인과적인, 부인과적인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의 깊게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자궁 내막암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궁 경부암은 들어봤는데요. 내막암은 좀 낯선데요.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자궁의 맨 아랫부분에 암이 생겼을 때고요. 네. 특히 생리를 만드는 자궁 내막 부분에 암이 생겼을 때를 자궁 내막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정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궁 내막에 암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면 생리의 변화가 가장 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30대부터 50대 그리고 60대 초반까지 연령대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궁 내막암이 많이 발생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많은 환자들에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거나 또는 비만이신 분들에게 자궁 내막암의 발생 빈도가 높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국 여성들에 있어서도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30대에서도 발생이 많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52세 이후 폐경을 맞은 환자들은 49세 이전에 폐경을 맞은 환자들에 비해서 자궁 내막암의 발생 비율이 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과체중이나 비만하신 분들이 체중이 정상이신 분들에 비해서 10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 보통 폐경한 여성들이 더 질병에 취약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폐경이 늦은 분들에게 더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자궁 내막은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조직입니다.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거나 비만하거나 또는 폐경이 늦은 환자들에 있어서는 에스트로겐에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임신 상태에서는 자궁 내막암에 걸릴 위험이 없는지, 또 자궁 내막암에 걸렸던 여성들이 이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는지 걱정되는데요. 어떤가요? 먼저 임신 중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에스트로겐과 반대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그럼 자궁 내막암을 앓았던 환자에서 임신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 환자가 처음에 자궁 내막암을 진단받았을 때 병기가 중요합니다.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면 대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고 또 초기 자궁 내막암은 1기 중에서도 자궁 근육층을 절반 정도만 침범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임신력을 보존하는, 다시 말해서 자궁과 난소를 보존하는 보존적 수술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상이 되는 초기 내막암이 아닌 경우에는 자궁을 절제하기 때문에 임신력이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병이네요. 그럼 혹시나 모르고 지나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자궁 내막암의 증상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생리 기간이 아닌데 출혈을 비추는 비정상 자궁 출혈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대개 환자들에 있어서 생리 기간 중간에 출혈이 있거나 또는 생리가 조금 빨라지거나 생리 후에 조금의 출혈이 있다라고 주로 호소를 하게 되시고요. 좀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뭐 노란색의 분비물이라든지 또는 분비물에 악취가 난다든지 또는 대량의 출혈이 생긴다든지 또는 복부, 골반, 다리의 압박감 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초기 증상을 이렇게 지나치고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좀 더 진행이 된다면 골반통을 느끼거나 또는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또는 종계에 의해서 빈뇨라든지 혈뇨, 복부 팽창 또는 과다 출혈로 인해서 전신 쇠약감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섭고 걱정되는데요. 이 자궁 내막암 외에 감기처럼 찾아올 수 있는 또 다른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20대 직장인 B 씨는 불편한 속 때문에 인상을 자주 찌푸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증상이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도 안 좋고 왜 이렇게 찝찝하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직장인 B 씨.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 먹고도 안 되면 진짜 방법이 없다. 물도 많이 마시는데 왜 이렇게 안 낫지? 변비약도 먹어보고 물도 많이 마시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톡톡 2교시는 자궁 근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톡톡 극장의 사례자,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렇게 시원하게 볼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도 자궁과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질환이 자궁 근종인데요. 대개 3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 한 20% 정도에서 자궁 근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궁은 앞쪽으로 방광, 뒤쪽으로는 직장이 위치하기 때문에 근종의 크기가 커지면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하는 방광의 증상 또는 변비가 생긴다든지 하는 직장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자궁 근종도 자궁 내막암처럼 폐경 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 내막암과는 다르게 폐경 이후에는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개 특별한 증상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폐경 이후에도 자궁 근종의 크기가 커진다거나 또는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했을 때는 자궁 근종의 2차 변성이나
또는 자궁 근종이 아닌 자궁 육종과 같은 암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폐경기 여성에게 근종이 나타나면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경 이후에는 자궁 근종으로 인한 생리양 과다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잘 발생되지 않고 크기도 대부분 감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경기의 여성에 있어서 자궁 근종이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지켜보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자궁 안에 종양이 생긴 거잖아요. 혹시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하시는 여성들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모든 자궁 근종이 임신과 또는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궁 근종의 크기, 위치에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자궁 내막에 가깝게 자궁 근종이 존재할 경우에는 임신하는 것 자체를 저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유산의 확률을 높인다든지 또는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막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아기가 출산되고 나서 자궁 수축이 되고 출혈이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서 자궁 근종을 다 치료한다기보다는 크기, 위치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할 건지 지켜볼 건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자궁 근종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특별히 증상이 없다면 그리고 크기가 크지 않다면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우리가 초음파 검사라든지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사이즈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근종의 경우에는 육종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즉 다시 말해서 자궁 근종이 아닌 자궁암과 같은 자궁 육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다가 크기 변화가 있거나 또는 없던 증상이 생기셨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비나 빈뇨감은 평상시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에게도 나오는 증상 같은데요. 혹시 다른 증상들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궁 근종은 큰 증상이 없어 쉽게 지나치기 쉬운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자가 진단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궁 근종 증상에 따른 자가 진단법. 첫째, 하복부에 단단한 또는 불규칙한 크기의 덩어리가 만져진다. 둘째, 하복부에 불쾌한 팽만감이 느껴진다. 셋째, 골반에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다. 넷째, 월경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거나 생리 주기가 아닌데도 출혈이 있다. 다섯째, 빈뇨, 배뇨곤란, 잔뇨감, 요정체 등의 증상이 있다. 여섯째, 약간의 변비 증상, 배변 시 통증, 소화 장애 등이 나타난다. 일곱째, 하지 부종, 정맥류가 생기고 하지에 통증이 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이 자궁 내막암과 자궁 근종 있는데요. 둘 다 그대로 방치하면 큰 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먼저 자궁 내막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궁 내막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영상학적인 검사, PET-CT라든지 MRI 또는 혈액학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병의 진행 단계를 먼저 검사하게 됩니다. 그 병의 진행 단계, 즉 1기, 2기, 3기, 4기 이 병기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 등을 받게 되죠. 네. 자궁 근종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과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 되게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주사를 맞는 호르몬 요법을 쓰거나 또는 먹는 호르몬 요법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자궁 내 피임 장치인데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피임 장치를 써볼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혹이 많거나 더 이상 출산의 계획이 없다면 자궁 자체를 드러내는 자궁 적출술도 치료의 한 방법일 수 있고요. 또는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향후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에 있어서는 자궁 근종만을 절제하는 자궁 근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 자궁 수술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렇게 큰 수술 같고 위험해 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꺼리실 것 같아요.
자궁 근종 절제술이나 자궁 적출술이나 수술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배에 한 15cm에서 20cm 정도의 개복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했지만 요즘엔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 등을 통해서 모든 수술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단일공 복강경 수술 또는 단일공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배꼽의 1.5cm에서 2cm 정도의 절개를 통해서 근종 절제술 또는 자궁 적출술을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 수술의 빈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수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궁 내막 암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최대 10배 정도 확대된 시야를 통해서 수술이 시행이 되고 또는 의사의 손떨림을 보정해 줄 수 있는 로봇 팔들로 안정적으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 장기의 손상이라든지 신경 손상 또는 암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통째로 드러내는 그런 수술의 예후를 좋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고요. 자궁 근종 수술의 경우에서는 향후 임신을 준비하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자궁 내막 손상이라든지 자궁 자체를 보존하는 수술적 측면에서 또는 배꼽의 하나의 흉터를 통해서 수술이 시행되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 무척 간단한 수술처럼 들리는데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수술이 빨리 끝나는 만큼 이 회복도 빠를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수술 상처가 적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회복도 빠르게 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자궁 근종 절제술 또는 자궁 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 있어서는 다음 날 되면 일상적인 병실 내 활동이라든지 다 가능하시고요. 퇴원하게 되는 게 한 3일째 정도에 퇴원하시게 되는데 3일째 본인이 갖고 왔던 짐을 가지고 자기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집에 가실 수 있는 컨디션은 다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런 로봇 수술의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로봇 수술이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고 환자에 있어서 분명한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진행된 난소암이라든지 또는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술이 로봇이 만병통치약처럼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또 가장 크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도 로봇 수술의 단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큰 수술을 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궁 내막암이나 자궁 근종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실생활의 습관이 있을까요? 특히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 에스트로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말고 피하 지방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식이 조절, 운동을 통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신다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감기는 아무리 예방하려 해도 100% 예방이 힘들죠. 오늘 알아본 이 두 질병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막연히 두렵고 걱정되셨던 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헬스톡톡, 여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궁 건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헬스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의 헬스톡톡에서는 30, 40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자궁 근종과 자궁 내막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자기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로봇 수술이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빠른 회복과 정확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헬스톡톡, 여성이 꼭 체크해야 할 자궁 건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